자, 박용진 의원 얘기 안 그래도 좀 물어볼까 말까 고민하던 중에 마침 나왔으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는 이번에 물론 강은식 의원이 이제 중도에 사퇴를 하면서 결국 1대1 구도가 만들어졌습니다만은 많은 분들은 야 그래도 건전한 비판을 하는 이런 사람은 꼭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 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일각에서는 도대체 박용진이 하는 얘기는 뭐냐 오로지 이재명 까는 거밖에 없지 않냐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면 본인의 컨텐츠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콘텐츠가 너무 많아서 그런 것 같은데. 아, 그 너무 많아요? 뭐가 있어요? 일단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는 민주당 안에서 아웃사이더잖아요. 친문도 아니고. 그래도 20%나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아웃사이더니까 그만큼 노는 거예요. 아, 그래요? 원래 친문, 친명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부딪히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염증을 느끼는 그런 당원들도 한 20% 정도는 있는 거예요. 근데 원래 아웃사이더는 이재명 의원 아닙니까? 물론 이재명 의원도 그렇게 보면은 근데 아웃사이더에서 지금 인사이더로 다 들어왔잖아요. 네. 들어와서 이너 서클이 됐잖아요, 벌써. 네. 근데 박용진은 영원한 아직까지 아웃사이더죠. 노동당 민주당 출신으로 들어가서 상당히 어떤 본인의 세도 갖지 못했는데 그때 대선 후보 경선 때도 나가서 그나마 일정 부분 양쪽에 너무 갈리니까 거기서 친명 친문 양극단으로 갈리니 거기서 좀 저는 합리적인 진보라고 이렇게 표현을 가끔 하는데 진보 아닙니다, 그분은. 저는 진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당밖에 있는 사람은. 진보는 아닙니다. 당밖에 있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어쨌든 뭐 민주당 출신이고 해서 그 정도 박용진이 저는 민주당에서 상당히 소금 역할을 한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사실은 박용진 의원하고 우리 송 본부장님 저 이래갖고 2015년 그때 그러니까 민주당이 야당 시절 그때 뉴스와이드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같이 했나요? 네, 그렇죠. 뭐 그 정도 하면서 그러면서 그러니까 서로 그러니까 저하고는 반대 진영이에요. 사적 친분이 있는군요. 아니 저하고 사적 친분이 있는 게 아니라 여기 같은 그러니까 그때 진영. 당시에 같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민주당 그때 이제 박근혜 정권 때고 그때 이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터지기 전인데 상당히 민주당을 상당히 많이 그러니까 대변하고 옹호하는데 상당히 주장 자체가 과격하지 않고 상당히 합리적이고 설득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일종의 박용진 팬덤이 생길 정도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기억해봐도 상당히 그 균형 감각이 있고 그런 부분들이 당시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에 그냥 막 민주당이 그냥 막 비판하고 하는 때 일각에서는 또 욕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네. 박용진의 논리에 대해서는 다들 수긍할 정도로 그리고 또 사실 또 이 의원되고 난 뒤에도 유치원 3법 그리고 또 삼성 관련된 부분들 있잖아요. 근데 유치원 3법 제대로 안 됐지 않나요? 아니 근데 그걸 갖다가 지금 사실은 어느 정신도 못 했잖아요. 유치원 산업이 갖고 있는 그 표바 때문에 사실은 민주당 의원들도 그 부당성을 알고 있지만 아무도 총대를 안 맸잖아요. 네. 근데 그걸 총대를 맸죠. 그리고 특히 제가 주목하는 부분 삼성하고의 문제입니다. 정무위원이 있을 때 지금 소위 말하는 지금 뭐죠? 그 제일모직하고 삼성물산 합변 이 네. 부분에 대해서의 부당성을 집요하게 이야기해서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기소돼서 그러니까 재판받고 그거는 있는 지금 이유 옛날 얘기고 요즘에 자, 정확한 그러니까 화두가 뭐냐고. 그러한 네. 것들이 사실은 어느 정도의 정치적인 나름대로의 자산으로 해서 평가를 받고 해야 되는데 소위 말하는 친문이다, 친명이다는 이러한 이 블록 사회에서 박용진 의원의 가치가 제대로 안 보였던 측면. 그러다 그럴까요? 보니까 나름대로 일종의 뭐랄까요, 좀 정치 조급심, 네, 조박심, 조바심, 뭐 이런 것들이 조급함. 많이 생겨서 상당히 좀 이렇게 좀 밉상처럼 보이는 부분은 저는 박용진을 옛날부터 알았던 사람의 입장에서는 좀 안타깝다. 네. 저런 정치인들은 네. 조금은 정치적으로 네. 키울 필요가 있다. 민주당 내에서도. 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민주당에서 박용진 의원을 바라볼 때 어떻게 보면은 아직 정치 지망 그러니까 그 후배 입장에서 바라보거든요. 그러면은 아까 소금이라고 하셨잖아요.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얄밉게 말을 하지? 네. 이런 짝짝 생각. 뿌리나. 아니 그 소금 뿌려라. 소금도 옛다 소금 이런 거 우리 아니야? 삶에 네. 인간 삶에 소금이 없어서는 안 되잖아요. 네. 정말로. 그런데 정말 얄밉다. 그러니까 저분은 그동안에 좋은 것들이 있어요. 그럼 이런 좋은 면도 있구나라고 했다가 순간에 그 얄미운 뭔가 행동과 말 때문에 갑자기 딱 그 고개를 제가 들으면서 절레절레 돌릴 정도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도요. 이재명 이제 후보가 내가 과거에 연고도 없고 돈도 없고 조직도 없고 그래서 힘들고 외로웠다. 네, 네. 과거형으로 얘기했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아니 당신 강력 지지층 있지 않아. 나는 당신이 있는 그런 지지층이 나한테는 없어.
이게 뭡니까? 지금 내가 그렇다는 게 아니잖아요. 아, 그러셨군요. 근데 저는 이런 부분이 부럽습니다. 저도 좀 지지해 주세요. 약간 조금 담백하게 대인 배치를 하면 되게 좋을 텐데 이걸 갖다가 약간 얄밉게 그런 모습, 그런 태도를 아니 후배인 저 좋게 봤다가 안 좋게 봤다가 그랬던 후배인 저도 그렇게 보는데 많은 국민들이 또 민주당을 또 특히 이제 이재명을 지지하시는 많은 분들이 볼 때는 정말 얄밉죠. 그게 아까 말씀하신 뭐 약간 조급함 뭐 이런 좀 아니 힘들 원래 이런 그런 것 친구예요. 때문인가요? 제가 봤을 때는. 원래 그래요? 원래 그런 친구라고 생각이 드는 게 이런 거예요. 지난 대선 지금 그 박용진 후보가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은 지난 대선 때 했던 이야기예요. 지난 대선 때 비판했던 겁니다. 그리고 대선 경선에서 졌어요. 대선에 이재명 후보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네. 그때 열심히 일할 때 박용진과 그다음에 다시 이제 당대표 경선 나와서 또 똑같은 이야기를 끄집어서 또 싸우는 박용진과 이 사람은 뭐가 다른 사람인가요? 상황에 따라서 자기는 늘 바뀌는 건가요? 그럼 저는 그런 그 생각이 들고요. 제가 앞에서 아까 그분 진보가 아니라고 말씀드렸던 게 네. 민노당 고려 했잖아요. 민노당 고려 했으면 민주당에 와서 진보 블록에서 활동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오른쪽에 있는 분들과 친하면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뭐 유치원 3법이라는 이런 거 의미 있다고 봅니다. 근데 정치라는 것이 이 사람이 밖에서 평론가로서 이야기할 때와 당에서 조직원으로서 노무현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깨어있는 조직화된 시민의 힘이 세상을 바꾼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제가 봤을 때 박용진 의원은 가치체계가 아니고 하나의 이슈를 가지고 언론에 따먹게 하는 걸 잘해요. 가치체계가 아니에요. 그다음에 언론에서 받아주는 걸 가지고 그렇지, 이제 조직화하지 얘기한다? 않아요. 지금도 20%의 지지가 나오지만은 단 한 명의 의원도 박용진 의원을 지지하지 않아요. 아, 170명 중에. 그래요? 그것도 뭔가 문제 있지 않겠어요? 유치원 3법도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굉장히 의미 있고 좋은 법입니다. 그 과정에서 지역구 의원들은 어떤 고민을 하냐면은 우리 지역에 있는 유치원 원장들이 돌아서면 어떨까 이런 고민도 합니다. 이런 것들도 같이 조직 내에서는 안아가는 겁니다. 정치라고 하는 것들이. 그런 거에 대한 배려가 존재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은 뭐냐, 이 사람은 밖에서 아주 날카롭게 비판하고 흔히 하는 말로 윤석열 대통령 이야기하는 것처럼 한일 관계가 특수 관계가 아니고 보편적이라는 생각하에서 날카롭게 비판하고 객관적인 형태로 합리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지 조직을 가지고 정당이라고 하는 특정 지지층을 대변하고 특정 가치를 대변하는 하나의 파티 집단에서 자기가 주류가 되고 그것을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일을 하는 사람이 못 된다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진중권하다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진중권이 하는 이야기도 떼놓고 보면 다 맞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뭐 민주당 그 대의원이나 당원들이 지금 과거에 박용진의 그런 뭐 유치원 3법이나 이런 정책 노선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게 아니고 저는 이번에 딱 두 가지를 평가하는 것 같은데 하나는 그 아까 당원 80조 그거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 하나하고 하나는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계속 이야기하기 때문에 네,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저는 그 박용진에 대해서 이재명 캠프나 이 주류 쪽에서 상당히 비판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나중에는 박용진 말이 맞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사법 리스크라는 게 네. 이재명 혼자 지는 것이 아니고 이재명 후보가 당 대표가 되면은 이 이재명 후보에 대한 그 정말 수사가 직접 들어가고 뭐 소환을 하고 이렇게 되면은 방어를 이재명 후보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네. 당 차원의 당이 전체 같이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최고위원도 뭐 측면적으로 구축이 되면은 네. 당이 같이 사법 리스크에 맞서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면은 아무래도 뭐 계속 수세 국면에 몰릴 수밖에 없으니까 박용진 의원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당을 위해서 하는 거지 이재명을 공격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저는 당을 위해서 그 이야기를 계속 꾸준히 한다고 보기 때문에 이재명 그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됐을 경우는 박용진 그때 했던 말이 뭐 떠오를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그건 네. 이제 그 상황이 돼봐야 되는 거고요. 가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가정하는 상황인 거고 증거가 없는 상황이에요. 네. 예를 들자면은 그런 상황에서 박용진이 똑같은 그 검찰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네가 아니라 만약 아니라는 증거를 대봐라. 그 이야기를 박용진이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측면이고 또 하나는 박용진이 이번 시점에 문제가 되는 건 이겁니다. 박용진을 지금 지지하는 20%가 나중에 지속적으로 박용진을 지지하는 걸로 남을까요? 아닙니다. 이재명을 싫어하기 때문에 박용진을 지지하는 거예요. 네. 대항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정당에서 누구 싫어할 수 있어요. 아, 저 이재명 싫어요. 꼴보기 싫어요. 할 수 있어요. 근데 같이 당하면서 죽어라라는 논조에 저주의 논조에 자기가 앞장서가지고 그것을 흔히 하는 20%의 당원들이라든가 지지자들을 극단주의 저주의 논리로 만들어가는 거 이게 과연 잘하는 걸까요?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준석과 아까 말했잖아요. 윤석열이 서로가 죽기 아니면 살기로 싸운다는 거 똑같은 짓을 지금 박용진이 당연히 그럼 싸우는 거예요. 박용진 의원도 오히려 민주당의 이준석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당연하죠. 이거는 이제 약간 논외인데 네. 이제 젊은 기자들하고 얘기를 하다가 그때 한참 유치원 3법 나오고 그랬을 때 박용진 의원에 대한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절대 선당무사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젊은 기자들이 얘기하는 박용진 당을 그렇게 의원의 자주 바꾸는 거예요.
비호감이 뭐냐면 네. 왜 어린아이들이 만약에 제가 이경이에요. 엄마 나 이경은 이거 먹고 싶어. 이경은 이거 하고 싶어. 이경은 이거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자기- 박용진은 오늘 그런다는 거죠. 저 박용진은 그랬어요. 박용진은 이랬습니다. 이 화법도 국민하고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그 자의식이 지지율을 강한 거지. 올릴 수 있는 화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리학적으로는 좀 좋지 않은 화법이죠. 그 화법이 그래서 이런 화법으도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국회에 출입하는 많은 기자들은요, 특히 여성 기자들은 네. 상당히 비호감 순위의 거의 1위였어요. 박용진은 이래요. 저는 이재명 편들 생각을 아니 했는데 근데 박용진 제가 사람 좀 볼 줄 알거든요. 박용진의 인성, 뭐 박용진의 태도,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하니까 이야기를 전개한다고 한다면 이재명 후보를 싫어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내가 옹호하지 않는다고 훨씬 하잖아요. 더 많은 옹호하지 이야기를 할 거예요. 않는데 근데 네. 옹호하지 오늘 않는데 있잖아요. 박용진의 태도가 옳은 건 아니고. 네. 그 이준석 뭐 결국 내부 총질 뭐 그 이야기 놓으니까 떠오른 생각인데 사실은 어제 그러니까 이 외신의 가장 뜨거운 인물이 누구냐면 리즈 체니. 리즈 체니가 이번에 그러니까 의사당 난입 진상조사위원회에 떨어졌죠. 와이오밍주에서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이게 지금 CNN뿐만 아니라 그 BBC가 그러니까 중계를 할 정도로 그래서 오늘 너 하는 걸 제가 들어봤는데 네. 그 친구가 하는 이야기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번에 졌지만 링컨 이야기를 하더라고. 링컨이 그러니까 이 지금 하원 의원 선거 2번인가 떨어지고 그러시면 대통령이 되지 않았냐. 상원의 연석도 졌죠. 네, 상원 의원 선거도 주고 뭐 그런 이야기도 하면서 하는데 결국은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부에서 총질하는 부분에 있어서 리즈 체니는 분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헌법 가치를 지금 훼손한 사람이기 때문에 트럼프를 나는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리즈 체니는 누구보다도 네오콘이었어요. 그런 측면에 원칙을 중요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지금 박용진이든 이준석이든 자기 나름대로는 자기 원칙을 갖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리즈 체니가 뭐 지금 동화당 레이스에 뛰어들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제가 뛰어들어봐도 별 소용없어요. 없지만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 언론들이 리즈 체니의 행동에 대해서 주목하는 이유가 사실은 나름대로의 가치를 갖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 저는 그러니까 뭐 이준석이든 박용진이 딱 그 리즈 체니하고 딱 일치된다고는 이야기는 할 수 없지만 네. 그런 또 다른 목소리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쯤은 보듬어주고 들어줄 여유는 있어야 된다. 그 이제 형님이 이제 알겠습니다. 평론가시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건데요. 결국 이제 이게 민주주의의 본질적인 거예요. 도편 추방제가 나오는 이유가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도편 추방제가 아테네에서 나왔던 이유도 그런 건데 우리가 그 정치에서 하는 진리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 진리예요. 내가 처한 진리가 다르고 저 사람이 처한 진리가 다른 겁니다. 그럼 내가 처한 진리가 이기도록 하려면 어떻게 하면 다수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체니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가 옳은 생각을 갖고 있으면 옳은 생각을 갖고 전파를 해가지고 주위의 사람들을 내 편을 많이 만들어야 되는 게 민주주의의 원칙이고 방법인 겁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그분은 게을리했던 측면도 있는 거예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현실인 겁니다. 정당 정치를 하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그겁니다. 박용진 의원의 생각이 옳다면은 왜 170명 국회의원 중에 단 한 명도 박용진 의원에게 동의하지 않을까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거 우리가 확실해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걸 그렇게 그건 속단적으로 확실해요? 이야기할 수 네, 이야기합니다. 자신 있어요. 그래요. 그거 자신 알았어요. 있다고. 네, 예. 자, 일단 여기까지 오늘 정리하고요. 민주당 얘기 실컷 했습니다. 당원 80조와 박용진 의원 얘기까지. 자, 오늘 정치 디프리쇼 왁자지껄 여기서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요거 하나만 그냥 속점은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100일 기자회견, 100일 기념 기자회견에 그 언론사들, 기자님들 질문하신 거 우호적인 매체들만 질문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연합뉴스, 뉴시스, 채널A, 그다음에 머투, 환경TV, 이투데이 그리고 외신 세계사에서 질문했다는 것이고요. 사실 비우호적인 매체라고 우리가 또 알려진 한국일보, 경향신문, 오마이뉴스 이런 쪽에서는 질문을 못했다는 거, 지상파 보도채널도 못했다는 거, 여기에 좀 얘기가 나왔고요. 또 하나는 노트북을 반입 금지시켰답니다. 기자들에게. 근데 이건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기자들에게 노트북을 가지고 못 들어가게 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노트북을 왜 좀 못 못 가져가겠다잖아 가져가지? 지금. 그걸 노트북 왜? 반입 금지. 왜 폭발물이 있을까봐 노트북